간단하게 해보도록 합시다. 자, 케플러의 운동 법칙 세 법칙, 3법칙이 있었어요. 1법칙, 2법칙, 3법칙. 자, 1법칙. 자, 1법칙은 타원 궤도 법칙이었죠. 타원 궤도 법칙. 자, 어떤 행성이 어떤 항성,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태양계뿐만이 아니라 행성과 항성을 중심으로 항성을 중심이라기보다는 항성을 축으로 해가지고 행성이 궤도 운동을 할 때 어떤 궤도를 그리냐? 이 궤도는 타원 궤도를 그린다. 타원 궤도를 그리고 이 항성은 타원의 초점이다 라는 얘기죠. 따라서 지구는 태양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운동한다. 기억났고, 니은 행성과 태양을 연결한 성분이 같은 시간 동안 자, 이거는 제2법칙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었죠. 면적 속도 일정 법칙. 자, 시간이 같으면은 이 성분이 휩쓸고 간 면적의 크기는 같다. 자, 마지막 디귿은 조화 법칙이었어요. 조화 법칙. 깜짝이야. 자, 조화 법칙은 공전주기의 제곱은 비례한다. 뭐에 비례한다? 긴 반지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요. 주기는 비례해. 긴 반지름 세제곱의 제곱근에 비례해. 따라서 긴 반지름이 2배, 3배 늘어나면은 주기는 루트 8, 루트 27 늘어난다. 오케이, 좋습니다. 1번 됐고요. 과제 안 가져온 것 같다고? 안 했구만. 자, 그러면은 일요일날 와서 자, 행성 XY는 태양에 의한 만유인명만을 가지고 타원 궤도자가 공전한다. 자, 이때 태양은 궤도의 어디에 위치한다? 중심? 초점에 위치한다. 자, 그리고 행성의 속력은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데 왜 달라지죠? 간단하게 좀 생각해 봅시다. 행성이 원운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자, 그러면 행성이 원운동할 때 이 궤도 운동을 하는 원운동 속력은 어떻게 비례해서 나타나냐? 반지름이 짧으면 짧을수록 속력은 커지고 태양의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속력은 커진다. 따라서 위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행성 속력이 최대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 궤도에서 이 타원 궤도에서 초점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볼게. 여기 행성이 있어. 언제 가장 빠르겠어? 바로 반지름이라기보다는 궤도 반지름이 가장 짧아지는 시점에서 속력이 최대가 된다. 자, 이러한 점을 무슨 점이라고 했다? 근일점이라고 했다. 제일 가까운 지점을 근일점이라고 했고 제일 멀리 있는 지점을 원일점이라고 했다. 이때의 속력은 최저가 된다. 자, 공전궤도 반지름은 y가 x의 4배다. 즉 2의 제곱이라고 해보자. 조화 법칙에 따라 공전 주기는 y가 x의 자, t 제곱은 2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즉 t 제곱은 8배에 비례한다. 그러면 2 루트 2배가 되죠. 좋습니다. 아끼기 쉬우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주기의 제곱인지 주기인지 잘 봐야 된다. 자, 빠르게 봅시다. 긴 반지름이 1대 1이에요. 자, 그러면은 긴 반지름의 세제곱은 어떻게 돼? 1대 2의 2제곱, 즉 8이 되죠. 자, 그러면 얘는 뭐랑 나타나야 돼? 주기 제곱의 비례식. 따라서 1대 이렇게 되겠네. 즉 주기는 2루트 1대 1루트 2. 자, 4번. 자, 긴 반지름이 2배래요.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보면 되겠네. 자, 지구는 1년이니까 지구의 주기는 1년이니까 소행성의 주기는 2루트 2년. 2번. 자, 케플러 법칙에 대한 설명이다. 초점을 하고요. 가까운 지점을 근일점, 가장 먼 지점을 원일점. 자,
자, 근일점에서 원일점으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행성이 초점으로부터 점점 멀어지죠. 초점으로부터 멀어지면 속력은 느려진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면은 원운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원운동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속력은 비례해 떨어진 거리 항성의 질량의 제곱근. 알겠죠? 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느려진다. 자, 6번 공전 주기가 t0. 자, 이제 뭘 해줄 거냐? 항상 이렇게 면적이 나오면은 면적 속도 시간이 같으면은 면적은 같다. 다시 말해서 t1 대 t2는 s1 대 s2와 같다. 두 번째, 두 초점을 이은 직선으로 타원을 나누면은 위에 있는 면적과 아래에 있는 면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왜? 정확히 절반으로 나눈 지점이기 때문에 C에서 A, A에서 C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같아야 된다. 주기의 절반이어야 된다. 자, B에서 C까지 가는데 시간이 6분의 1 T0래. 즉 A부터 C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2분의 1 T0예요. 자, 그러면은 A부터 C까지는 뭐랑 같아? A부터 B까지와 B부터 C까지를 더한 값과 같아. 근데 B부터 C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지금 6분의 1 T0네요. 따라서 A부터 B까지는 3분의 1 T0가 됩니다. 기억은 3분의 1 T0. 자, 이제 면적을 볼게. 3분의 1 T0, 6분의 1 T0. 2대 1이 되죠. 따라서 2분의 1 S가 됩니다. 좋습니다. 자, 7번. 자, 원운동 얘기 나오죠. 원운동 얘기 나오고 있으면 일단 원운동 공식을 한번 적어봅시다. 자, 원운동 공식. 자, V는 주기분의 2파이 R. 자, 각속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린 시간을 한 바퀴에다가 한 바퀴 거리는데 걸린 시간 나누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 V에서 뭐로 나눠주면 각속도가 나오겠어? R로 나눠주면 각속도. 자, 가속도. 부심가속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V제곱을 R로 나눠줄까? 또는 자, V는 지금 오메가에다가 R 곱한 값과 같기 때문에 V 오메가 또는 R 오메가 제곱. 마지막으로 T 제곱분의 4파이 제곱 R로 표현할 수 있었다. 자, 그럼 봅시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뭘 넣어줄 거냐? 지금 이 친구가 어떠한 힘을 매개로 해서 원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떤 힘이 지금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거야. 중력이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만유인 중력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해주면 이제 중력 상수, 질량 해주면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중력 상수 곱하기 두 질량의 곱 그리고 서로 떨어져 있는 거리 제곱분의 1로 나타난다 했죠. 그럼 이게 지금 뭐랑 같아야 돼? 부심가속도와 질량의 곱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죠? 어차피 지금 행성의 질량은 같기 때문에 A랑 B에 행성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어차피 가속도는 결국 G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M인 거잖아. 얘 같아. 그럼 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반지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그렇죠? 자, 따라서 행성의 질량과 행성 중심으로부터 인공위성까지의 거리 두 개의 영향을 준다. 좋습니다. 8번. 자, 타원의 면적이 나와 있죠? 면적 속도 일정 법칙 해라. 자,
같은 시간 동안이래요. 따라서 S1과 S2는 크기가 같다. 면적은 같다. 따라서 이 지점으로부터 이 지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같다. 자, 봅시다. 기억. 태양은 타원 초점에 위치한다. 타원 궤도 법칙. S1과 S2는 크기가 같다. 면적도 요점 법칙. 디귿. 행성 공정주기의 세제곱은 A제곱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맞나요? 자, 땡. 자, A제곱. 이거 뭐야? 짧은 반지름. 짧은 반지름. 그 긴 반지름과 짧은 반지름을 서로 나타내는 식이 있기는 할 거예요. 뭐 여러분들 그 기하학 때 배웠을 테니까. 하지만 짧은 반지름을 뭐 B라고 할게. 긴 반지름을 A라고 하고. 긴 반지름과 짧은 반지름은 서로 비례 관계가 아니죠. 정비례하지 않죠. 따라서 디귿은 땡. 디귿 땡. 아끼기 쉽죠. 자, 만유인력의 크기. 대입해주면 되겠네. 떨어져 있는 거리 3, 즉 3R에 제곱을 해주면 되고, 두 질량의 곱은 2m제곱. 따라서 4번 9R제곱분의 2GM제곱. 자, 10번. 면적이 같네요. 어떻게 알아요? 자, 잠시만. 아니구나. 면적이 같다는 얘기가 없군요. 자, T래요. 자, A부터 B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T고요. S1과 S2가 같대요. 자, 그러면은 C에서 D까지 가는 걸리는 시간도 T. 그렇죠? 어렵지 않네요. 여러분들 테스트를 볼 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질량이 M인 물체가 반지름이 2R인 원궤도에서 V의 속력으로 등송 원동을 하고 있다. 자, 주기. 주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자, V가 2πr 그러니까 원의 둘레를 주기로 나눠준 값이었기 때문에 주기는 원의 반지름을 속력으로 나눈 값이죠. 아, 그러면 4번 보면 되겠네. 아니죠. 반지름 얼마야? 여기서 반지름은 2r. 따라서 V분의 4πr. 4πr. 알겠죠? 자, 각속도랑 부심 가속도. 자, 각속도는 V를 R로 나눠봐.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R이 2R이죠? 따라서 2번. 자, 부심 가속도 V 곱하기 오메가. 그러면은 V제곱 2R분의 V제곱 2번. 됐나요? 어렵지 않죠? 쌤이 여러분들 과제 엄청 쉽게 낸 거예요. 여러분들 19문제 중에 지금 난이도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마 여러분 학교 시험을 치면은 2점대 문제 정도예요.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자, 어떤 한 행성이 한 초점을 하는 타원궤도 따라 움직이는데 P는 근일점, R은 원일점, Q는 그냥 중간이다. 자, 이어주게 되면은 P가 제일 멀고요. P가 제일 멀고 P가 제일 가깝고 R이 제일 멀고 Q는 이 녀석 중에 중간 정도 된다. 자, 봅시다. 자, 위성의 속력은 P에서가 Q에서보다 크다. 근일점이 최고, 원일점이 최저. 자, 위성의 작용은 중력의 크기. 중력의 크기는 떨어져 있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중력의 크기는 멀어질수록 중력의 크기는 작아진다. 그래서 Q에서가 R에서보다 크다. 자,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Q에서 R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과 같다. 같지 않습니다. 자, 지금 여기 길이가 같다라고 돼 있어요. 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 타원의 절반을 다시 절반으로 나누면 여기 면적과 여기 면적은 서로 같아요. 네. 그쵸? 근데 지금 어디야? 초점을 기준으로 자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만큼 추가로 늘어난 거야, 여기는. 따라서 S1과 S2를 비교하면은 S2가 클 수밖에 없다. 걸린 시간은 Q에서 R까지가 P에서 Q까지보다 더 큽니다. 땡. 자, 좋습니다. 배고파. 자, 사실 계산이 조금 빡셀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계산 어렵다. 자, 간단하게 해봅시다. 어차피 태양 질량은 중요하지 않다. 왜? 지구랑 목성 둘 다 태양을 공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봅시다. 태양으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 계산해 줄 건데 어떻게 구해줄 거야? 두 질량의 곱을 뭐로 나눠준다? 떨어져 있는 거리 제곱으로 나눠준다. 따라서 태양과 지구의 힘은 목성과 지구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네. 떨어진 거리 제곱분의 질량의 곱, 떨어진 거리 제곱분의 질량의 곱. 계산해주면은 300을 25로 나눠준 거고 25 곱하기 4는 100이니까 12 대 1. 기억은 맞네요. 자, 구심 가속도의 크기는 지구가 목성보다 25배 크다. 받고 있는 힘을 질량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즉, 구심 가속도의 크기는 R분의 V제곱. 그러면 5분의 1로 하면 되겠네요. 맞나요? 아니죠. 어떻게 구해줄까요? 어떻게 구해줘야 될까요? 자, 각속도나 이런 걸로 모르잖아. 자, 구심 가속도의 크기는 얘를 행성의 질량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구심 가속도의 크기는 뭐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나? R 제곱분의 라지 m, 즉 태양의 질량에 비례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면은 목성과 지구의 구심 가속도는 25분의 1대 1에 비례하겠네. 즉 지구가 목성보다 25배 크다. 자, 마지막 공전 두기 봅시다. 거리가 긴 반지름이 5고 긴 반지름이 1이네. 자, 반지름이 1대 5면은 주기는 1대 5루트 5 주기의 5.5배이다. 맞네요. 좋습니다. 자, 16번. 자, F1과 F2는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맞나요? 맞죠? 이거 서로 이걸 해주면은 떨어져 있는 거리는 M에서 보나 작은 M에서 보나 같죠? 맞네요. 자, 행성은 R분의 G 스몰 m을 제곱근 해준 값의 속력으로 돌고 있다. 자, 어떻게 구해줄 거냐? 구심가 속도는 R분의 V 제곱이다. 그럼 V는 R 곱하기 A를 루트 씌우면 되겠네요. 그쵸? 근데 A가 여기서 어떻게 나타나? R 제곱분의 M을 중력상수 곱해준 거. 즉 V는 R분의 G 라지 M 스퀘어 루트. 자, 지금 이게 행성의 속력이야 태양의 속력이야? 행성의 속력. 따라서 스몰 m이 아니라 라지 m이어야 돼. 이는 땡. 낫기 쉬운 문제예요. 소문자, 대문자 잘 구분해주고 누가 누굴 기준으로 돌고 있는지 확인해줘라. 자, 지금 태양과 행성 사이의 거리가 2배 멀어지면 힘의 크기는 거리가 2배 늘어나면 힘의 크기는 4분의 1 되겠네요. 따라서 기억되고. 왜 기억미음 몰랐어? 하다못해 기억미음 지금도 몰라야지. 자, 17번. 자, 그림에서 행성의 공전 주기는 8t래요. 자, 그러면은 B에서 D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얼마일까요? B에서 D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얼마일까요? 4t. 자, A에서 C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1t? 2t. A에서 B까지가 1t이기 때문에 A부터 C까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A부터 B 플러스 B부터 C. 근데 B부터 C는 A부터 B까지랑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대칭이잖아. 따라서 2 곱하기 A부터 B 따라서 2t. 자, 그러면은 C부터 D까지는 3t가 3t, 3t, t, 다 더하면 얼마? 8t.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네요. 네, 여기 이렇게 그은 다음에 여기 초점까지 그은 다음에 여기 넓이 구하라고 하면 여기 t겠네. 그럼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삼각형 넓이 구하면 2t겠네. 근데 뭐 그런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대신 만약에 고난이도 문제야. 타원의 기하학적 성질을 이용해서 긴 반지름과 짧은 반지름을 구하고, 그러니까 면적 속도랑 조합 법칙을 동시에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고난이도 문제로 나올 수 있다. 시험 대비 기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문제를 만들어서. 처음에 성질이 정해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이용해서 푸는 거지. 기하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기하가 먼저 하지 않나? 기하 먼저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하에 어. 무조건 들어가고 하는데 무조건 안 들어가고 주로. 아, 그쵸. 근데 그 전에 배운 거를 그 나중에 배운 거에 대입할 수 있어. 물론 다 배우진 않으니까. 무조건의 기하를 못 대입해가지고. 그치. 아, 맞네. 아마도 기하가 안 될. 맞네. 그게 선택 과목이라서 그렇구나. 선택 과목이죠. 어쩔 수 없네. 근데 모르겠어요. 나는 1고라면 그렇게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다른 학교는 모르겠는데 1고라면은 안 그럴 되는 수도 애가 있다. 있어요. 어? 선택하는 중에 기하 안 되는 애가 한 명 있어. 아니 그러니까 쌤이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아직 수업을 안 나가잖아, 역학과연지를.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가지고 나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아직은 확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연습은 해놔야 된다 이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계속 해봅시다. 같은 시간 동안. 따라서 S1과 S2의 넓이는 같다. 자, 맞네요. 자, V1과 V2 비교할 건데, 자, 누가 멀어요? 태양부터 A까지, 태양부터 B까지 누가 멀어? A까지가 B까지보다 멀기 때문에 속력은 멀어질수록 느려진다. V1이 V2보다 작다. 자, 행성이 작용하는 만유인력의 크기는 A를 지날 때가 B를 지날 때보다 작다. 만유인력의 크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멀어질수록 작아진다. 기억 지금. 자, 마지막 문제네요. 19번. 공전기도 반지름은 1대 4래요. 1대 4네? 자, 그러면은 주기는 1대 4 곱하기 루트 4, 즉 1대 8이다. A의 주기랑 B의 주기는 1대 8이다. 자, 질량비는 2대 1이다. 그럼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중력의 크기를 물어본다거나 할 수 있겠네. 만유인력의 B 나왔네요. 자, 만유인력의 B는 떨어진 거리 제곱분의 질량의 곱. 떨어진 거리 제곱분의 질량의 곱. 32대 1. 자, 니은 공전주기가 8일이라면 B의 공전주기가 8일이라면 A의 공전주기는 1일이다. 맞네요. 자, 마지막 팁은 A랑 B의 공전 속도의 비. 자, 이거 대입하면 되겠네. 자, A는 1분의 1 나올 거고, B는 8일분의 4, 2분의 1 나오겠네. 즉 1대 2분의 1, 2대 1. 자, 좋습니다. 과제 풀이는 이렇게 해서 마감하도록 하고요. 이제 뭘 할 거냐? 테스트